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부터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을 보시면서 김정환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는 보훈 용사촌이죠. 이곳은 은퇴 군인들이 거주하는 일종의 복지시설인데 6.25 참전 용사들 100여 명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김무성 대표는 명예전당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만났고 또 6.25 전쟁 관련한 기념책자도 받고요. 이분들이 명예전당 25명이 와서 박수를 치니까 뭔가 인사말을 하려고 하죠. 예. 자, 지금 경례도 하네. 거수 경례를 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없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다라는 말과 함께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경례를 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자, 저 경례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여름을 났던 곳입니다. 도보로 바로 이 시설 안에 있는 곳인데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명연설을 한 대통령인데 과연 링컨 대통령의 영감을 좀 받아서 김무성 대표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쭉 이 시설을 돌아보고 만찬으로 또 이어졌죠. 만찬장에서는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재계 다른 관계자들도 모였었는데요. 여기서 김무성 대표가 보여줬던 행보가 또 잠시 뒤에 보실 텐데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일종의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오랜 관습에는 존경하는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큰 절을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참전군인 여러분과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미군들 여러분께 항의 관습대로 큰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이렇게 큰절하는 모습은 아마 처음 봤을 텐데 맨 뒤에 있던 정호김 전 의원은 큰절 안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달 초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어요. 김무성 대표가 스케페로티 사령관, 주한미 사령부를 방문을 해서 그때는 업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관습이 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관습이다 했는데 이제는 없는 게 아니라 오늘은 큰절까지 했죠. 그만큼 한미 동맹이 정말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동맹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적극적인 안보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정치적인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김무성 대표 어쨌든 여권에서는 사실 독보적인 입지, 차기 주자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방문한 것들이 그런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대권을 노리는 특히나 여당 대표의 4대 강국 방문, 그중에서도 미국 방문은 바로 내가 국내 권력 투쟁에만 한정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글로벌한 리더십, 다시 말해 우방국, 주요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 안보에 주요한 역량이 있다. 이것을 과시하는 자리가 전통적으로 되었거든요. 실제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09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연설, 그때 방미를 해서 바로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 이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후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 대선에 기댄 하나의 축을 알리는 이것을 기축이 되기도 했고,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도 1991년에 3당 합당 이후에 미국 방문을 통해서 어떤 투쟁적 야당 투사 YS의 면모를 벗고 글로벌한 감각을 가진 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히는 데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김무성 대표가 노리는 효과도 그런 여당의 정당 외교도 있지만 그런 대선 행보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근데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는 최고위 관계자들을 다 만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다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여야의 주요한 특히 미 하원 외교위원장,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원에게 미국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견제 역할을 하니까 중요하고, 조야의 그래서 원내 지도자급은 상당히 많이 만나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대통령, 또 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사실 좀 시도는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일정이 안 맞았나 보네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 그 직후에 이제 가서 말하자면 뒷설거지 하면서
사실 자연스럽게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도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미뤄졌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연기가 되고 김무성 대표 이것도 일정이 연기되면서 그 조율을 다시 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정치인 박근혜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2007년 정치인이셨을 경우에는 당시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만났었고 또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그 국무장관도 만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과거 이제 대선 행보를 보였던 후보들과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좀 약간 주목을 했던 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과의 동맹은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동맹이다. 근데 정말 한미 동맹이 정말 견고하다면 왜 미국에 내리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지금 물밑에서는 한미 동맹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그 잡음이 난다. 뭐 사드라던가 뭐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물타기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또 그 미국인들한테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후보로 나선다고 하는데 미국이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 덕만 입고 있다 해서 상당히 화살을 겨누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어떻게 보면 미국 보수층을 겨냥한 어떤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안보 행보를 보이려는 김무성 대표의 어떤 열심인 그런 어떤 행보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7박 10일이라고 하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방미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